아래쪽 지방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인생의 큰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악몽을 꾸면서 일어날 정도예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는 30대 중반의 선을 봐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에 30대 후반이었고 두 사람 모두 나이가 적지 않았지만 늦은 만큼 따질 거는 다 따져가며 결혼했어요. 일단 저는 주변 친구들이나 언니들을 보면서 대충 결혼 생활에 대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시댁에서 간섭이 없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남편과 사이가 멀어지고 이혼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 시댁이나 처갓집 때문에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 생각했고 제가 결혼하면 시댁에 그렇게 얽매이고 살지 않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남편은 수입이 들쑥날쑥한 일을 하고 있어서 안정된 경제력을 가진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는 소리가 결혼한 후에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좋다면서 맞벌이를 하길 원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전부터 가장의 짐을 혼자 짊어지는 결혼 생활은 싫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영업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어요. 상대적으로 저보다 연봉도 적고 회사 규모도 많이 작은 곳이었습니다. 남편 다니는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서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몰라서 설명을 하는 걸 듣고 나서야 대충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대학 졸업하고 이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긴 좀 뭐하지만 제가 능력이 조금 되는 편이에요. 남편보다 월급도 훨씬 많고 분기별로 보너스나 연말상여금, 애초에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은 직원 복지부터 연차 하나까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치를 하는 성격도 아니라 저축도 정말 열심히 하고 살았습니다. 첫 취직해서 받은 월급부터 최소 절반 이상은 적금에 넣었으니까요. 남편보다 제 저축 금액이 훨씬 많은 건 당연했어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따지고 보자면 다른 제 동기들이 결혼할 때 저는 계속 일을 했고 애를 키우느라 회사를 그만두는 친구도 많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30대 초반까지는 회사를 관두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넘어서니 한 해 한 해가 다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둘째치고 쉬는 날 만나서 같이 영화 한 편 볼 친구도 없다 보니 더욱 그랬나 봐요. 제 친구들은 애 키운다고 다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쩌다 한번 날 잡고 만나더라도 자기들끼리 남편 이야기, 육아 이야기, 시댁 험담만 해대는데 저는 그 사이에 낄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만남이 이어지다 보니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자주 만나는 친구라고는 이혼한 친구 하나뿐이었어요. 제 친구는 결혼하고 딱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이 친구가 능력 좋은 변호사 남편을 만났다고 주위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결혼식도 서울의 호텔에서 했고 제 친구 결혼식 주례도 유명한 정치인 출신의 변호사가 해줬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겨우 3년 만에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이혼했다는 걸 보면 아마 이혼의 책임이 제 친구에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피했는지 절대 이혼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우리가 친한 사이라곤 해도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저도 모르는 척 넘어가줬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는 2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고 사는 친구도 있고 이 친구처럼 이혼한 친구도 한 명씩 생기긴 했지만 친구들이 결혼 생활하는 걸 보니 저도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저도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된 거죠. 미리 한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남자 보는 눈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너무 잘생긴 남자도 싫고 너무 능력이 좋은 남자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기준에서 저희 남편은 외모도 평범하고 키도 175 정도로 지극히 무던한 사람이었어요. 나이에 비해 배도 안 나오고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 관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쪽에는 우리가 하는 결혼에 대해 왈가왈부할 시댁 자체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일지는 몰라도 저한테는 그게 가장 좋은 조건이었어요. 남편의 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집을 나가 도망갔다고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그 이후로 본인에게 얼굴 한 번 비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어릴 때 아버지와 찍었던 사진 몇 장도 다 태워버려서 남은 사진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컸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남편이 중학교 때 재혼을 해서 새 가정을 차렸고 처음엔 한 집에서 새아빠랑 다 같이 살자 했었나 봐요. 그런데 재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기기 시작한 뒤로는 저희 남편을 완전 찬밥 취급을 했답니다. 그 집에서도 눈치가 보여 살 수가 없었고 다시 할머니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참 부모복도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했어요. 부모한테 받은 것도 전혀 없고 유년 시절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해서도 자식을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온 과정은 서로 달랐지만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연애 짧게 하고 바로 결혼하게 되었죠. 저나 남편이나 그 전까지는 크게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더는 혼자 살면 안 되겠다 싶어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 편이었고 오죽했으면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는 좀 달랐어요. 자기 부모의 영향인지 몰라도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신중했습니다. 본인이 애를 잘 키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고 항상 육아에 대해서는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의견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지만 둘 다 한 발씩 양보해서 결혼은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었거든요. 막상 둘이 함께 살다 보니 서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들이 많다 보니 당장 애를 갖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 현실에 맞춰 살다 보니 요즘 유행하는 딩크족들처럼 아이 없이 애 안 낳고 둘이 즐겁게 사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던 저는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졌어요. 결혼을 할 때 이미 적은 나이가 아니었는데 더 늦어지면 이제는 낳고 싶어도 제 몸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혼한 제 친구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는 아니고 바로 옆 단지였는데 엎어지면 코달거리였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저녁에 자주 어울렸고 아예 제 남편까지 셋이서 노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 친구는 조금 쿨한 성격인데다 남자한테 먼저 꼬리를 치는 타입도 아니라서 마음 편하게 다 같이 어울려 놀게 되었어요. 제 친구와 남편도 예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죽이 잘 맞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남편에게 나 말고 내 친구랑 결혼했으면 어땠을 것 같냐고 물어본 적도 있는데 남편은 자기 취향 아니라면서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냥 농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세 사람은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을 지냈고 남편이 어느 날 같이 TV를 보다가 어린 아이들을 보더니 귀엽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고 저는 이때다 싶어 남편에게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냐고 물었는데 남편은 예전보다 요즘 들어 아이들이 더 눈에 밟히는 것 같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좋은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늦기 전에 애를 하나 갖는 건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게 어디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이냐며 자기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만 좋자고 애를 낳자는 것도 아닌데 너무 딱 잘라 정색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며 순간 기분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있을 생각인 건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영업을 하는 일이다 보니 회사에서 출장을 자주 보냈어요. 그날도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고 이번에는 조금 길어져서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다 하더라고요. 워낙 평소에 출장을 자주 다녔지만 보통 1박 2일이라 이번에는 웬일로 길게 가나 싶었지만 별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출장을 가더라도 연락 자주 해주는 남편이었고 놀러 가는 것도 아니라 일하러 가는 건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 내려가서 연락이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카톡이나 전화도 적었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한참 뒤에야 답장이 겨우 돌아왔어요. 이번 출장지가 좀 산속이고 여기저기 운전하고 돌아다닐 일이 많아서 저한테 연락할 시간이 없다며 미안해하더라고요. 저는 기왕 남편이랑 떨어져 있는 김에 푹 쉬기로 하고 아예 금요일에 연차까지 쓰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연차 쓰고 집에서 늦잠 자고 쉬다가 친구가 아울렛 가자고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나왔는데 평소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친구 차를 타고 옆 지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여기가 물건은 더 많은데 차로 1시간 넘게 걸려서 자주 오는 곳은 아니었거든요. 친구가 살 것도 있다 했고 바람도 쐴 겸 해서 외출하는 느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가끔 그날이 떠올라요. 만약 제가 그날 친구 따라 나오지 않았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싶어요. 아울렛에 도착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아이 옷을 모아놓은 코너가 따로 있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유아용품 코너 쪽은 아예 갈 일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친구와 둘이서 아기 신발 같은 걸 구경하면서 나도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두 사람 주변에는 온통 젊은 부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갑자기 고개 돌리지 말고 지금 너 뒤에 있는 사람 한번 봐봐.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해서.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는데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 다른 지방에서 출장 중이었어야 하는 제 남편이 여기 아울렛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닮은 사람인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다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제 남편이었고 어떤 긴 머리의 여자와 팔짱까지 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즐거운 듯 아이 용품을 이리저리 고르고 있었어요. 옆에 여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 못했는데 남편과의 사이가 정말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를 전혀 눈치 못 챘는지 그 두 사람은 즐겁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보다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못 참고 야!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은 저를 확인하더니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말을 붙일 새도 없이 옆에 있던 여자를 데리고 황급히 뒤돌아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 아무 사이도 아니라면 저를 보고 남편이 도망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쫓아가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서 뛸 수도 없었고 근처의 벤치에 앉아있는 사이에 친구가 쫓아가다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친구는 제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얼굴을 봤냐고 물었는데 마스크랑 긴 머리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서 확인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저보고 빨리 일어나라고 손을 잡아 끌더니 아울렛 주차장까지 따라갔죠. 열심히 뛰어가 보니 남편과 그 여자가 차로 달려가는 모습이 멀리서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굳이 제 눈으로 보기 싫은 광경을 목격하기 싫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상황을 다시 옛날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친구랑 열심히 뛰어서 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그 앞을 막아설 수 있었고 친구가 앞을 막는 사이에 저는 남편 차 운전석으로 달려가서 차 창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뒤에 창문이 조금 내려오더니 오히려 저한테 당신이 여기 왜 있냐는 얼빠진 소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왜 있냐고? 그러는 너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애도 없는 인간이 아기 용품점에서 저 여자랑 대체 뭐 하고 있었는데? 그러자 남편은 저보고 지금 실수하는 거라면서 옆에 있는 여자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 건들지 말라고 편을 드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1박 2일로 출장 갔던 모든 시간들까지 의심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죠. 이 와중에 제가 오해했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차 앞을 막아서고 있던 제 친구가 조수석에 얼굴 가리고 있는 여자를 한참 보더니
근데 쟤 정숙이 아니야? 변호사 만났다가 이혼한 정숙이 있잖아. 야, 너 정숙이 맞지? 평소와 다르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마스크로 다 가리고 있어서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제 친구가 맞았습니다. 제가 당장 두 사람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를 걷어차고 했더니 결국 차에서 두 사람이 내렸는데 조수석에 있던 제 친구가 배를 손으로 꼭 잡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상상도 못할 조합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혼하고 친하게 지내던 제 친구가 어떻게 제 남편을 건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는 왜 잡고 있냐 했더니 두 사람 모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는데 그 틈을 타서 남편과 그 친구는 차를 타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친구에게 동시에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수십 통을 전화를 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받지를 않았어요. 제 친구 집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 거길 찾아갈까 싶기도 했지만 그 두 사람이 살림까지 차린 꼴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드는 생각이 친구가 우리 집에 온 적은 있어도 제가 친구 집에 찾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이었죠.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자고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으니까요. 그 인간이 자기 이혼한 걸로도 모자라서 우리 집안까지 파탄을 내려고 하는구나 싶어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습니다. 며칠 동안 연락도 안 되던 남편이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기어들어왔어요. 오자마자 현관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자기가 무조건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두말 않고 일단 제 친구랑 헤어지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를 해주고 말고는 나중 일이고 일단 두 사람 만나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진짜 미안하다고 자기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제 친구가 임신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안해, 이혼해줘. 정숙이 내 아이 임신했어. 날 용서하지 마. 뭐? 이혼? 임신했다고? 나랑은 죽어도 애 안 갖겠다며.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주차장에서 제 친구 정숙이가 배를 붙들고 차에서 내렸을 때 사실 어느 정도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남편의 입으로 들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두 사람은 하루 이틀 된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이미 한참 전부터 저 몰래 두 사람은 뒤에서 꿍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무슨 삼류 드라마도 아니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이혼하고 돌아온 제 친구 정숙이라니. 진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정숙이보다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키도 제가 좀 더 크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 편이라 나름 관리도 되어 있고 얼굴도 열의 아홉은 제가 더 낫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도 제 친구와 바람을 피운 남편이 증오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제 남편 그리고 제 친구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라는 생각이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대체 언제까지 나를 속일 생각이었냐 물었습니다. 설마 애 낳고 나서도 나를 속이고 뒤에서 두 사람이 따로 만날 생각이었냐고 물었어요. 근데 돌아온 남편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죠. 정숙이가 내 아이 가졌다는 걸 당신이 알게 되면 쫓아가서 난리칠 게 뻔하잖아. 혹시라도 애가 잘못될까봐 지금까지 이야기 못한 거야. 어차피 애 태어나면 호적 정리도 해야 되고 당신이랑 결혼 생활은 정리해야겠지. 그냥 조금 일찍 알게 된 것뿐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끝까지 저한테 용서를 빌 줄 알았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제가 해줄 이유가 없었죠. 호적 정리고 나발이고 둘 사이에 자식을 낳든 말든 어딜 이제 와서 뻔뻔하게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답니까?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은 속일 필요도 없다며 남편은 그날 저녁 짐을 싸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우리 회사 앞으로 찾아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를 부른 장소로 나가보니 남편과 제 친구 정숙이가 함께 나와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두 사람이 부부인 줄 알겠더라고요. 눈앞에 그런 꼴을 보고 있자니 당장 달려들어 머리털을 다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이라도 마주칠까봐 참았어요.
그날 이후 제 친구를 본 건 처음이라 저한테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내 뱃속에 아이가 곧 3개월이야. 너도 남이 낳은 애 키우고 싶진 않잖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너가 우리 사이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어른스럽게 굴어, 제발. 제 남편이나 친구나 똑같은 인간이다 싶었습니다. 이 사단을 겪고 인간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이 잔뜩 생겨버렸습니다. 남편과 하루도 같이 살기 싫었고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어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까지 받았지만 그냥 받을 거 받고 이혼해주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에 저는 남편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위자료로 아파트, 자동차, 우리 부부 예금 전부를 제가 갖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싹 다 너가 갖냐고 그게 말이 되냐며 펄쩍 뛰었지만 그 조건이 아니면 저도 순순히 이혼해줄 생각 없고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했더니 며칠 뒤에 두 사람이 상의를 마치고 제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받고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결혼 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남편과 그 여자가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친구 통해서 듣게 되었죠. 마음 같아서는 식장까지 찾아가 다 엎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저한테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더러운 인간들 얼굴 안 보는 게 이득이고 내 인생이나 사는 게 남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을 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는 9월 초가 두 사람의 결혼식이었는데 최근 들어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친구가 안 그래도 살이 좀 찐 체형이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으려고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서 몸에 이상이 생겼나 봐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운동을 하다가 결국 뱃속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진짜 그 소식을 듣고 천벌을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우리 나이가 벌써 41살인데 이 나이에 임신을 한 것도 기적 아닙니까? 근데도 살 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뱃속 아이가 버틸 수가 없었겠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더니 정작 본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은 유산 후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다가 결국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얼마 전 헤어지게 되었어요.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그리 넓은 대도시가 아니라서 남편의 불륜 후 임신 그리고 이혼하는 과정이 모두 소문이 나서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졌다고 해요. 영업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소문이 별로 좋지 않으니 실적이 나오지 않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후회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는데 전부 자업자득이라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까지 두 사람을 증오하면서 인생 낭비하고 싶지는 않고 제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이쯤 되니 저런 한심한 인간과 이혼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한테 고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